스피드가 빠른 축구 선수가 물론 많이 있지만 이 선수처럼 스피드 부문에 있어서 확실한 임팩트가 있던 선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별명도 무려 바람의 아들이었던 아르헨티나의 클라우디오 카니자인데요. 육상부 출신으로 100m를 무려 10초 초중반에 주파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달리기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긴 머리를 휘날리며 달렸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했었는데요. 디에고 마라도나와 특히 끈끈한 친분을 자랑했으며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함께했기 때문에 참 많은 스토리를 낳았던 카니자의 이야기입니다. 카니자는 1967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빠른 속도로 유명했던 카니자는 100m 달리기 선수로 활약을 했는데요. 200m, 400m 및 멀리 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참여를 했지만 결국 공의 매력에 끌려 축구를 시작합니다. 15살에 리버플라테 유스팀에 입단한 카니자는 장점인 빠른 스피드를 살린 플레이로 두각을 나타냈고 3년 만인 1985년에 1군에 데뷔합니다. 이 시절 리버플라테는 리그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인터콘티넨탈컵, 코파 인터 아메리카노까지 4개 대회를 석권한 엄청난 팀이었는데요. 신인이었던 카니자는 금방 그 일원으로 활약을 하게 되었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도 뽑혀 87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2골을 넣는 활약을 펼칩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1988년에 이탈리아로 건너가 이승우 선수의 팀이기도 했던 헬라스 베로나에 입단을 했는데요. 시즌 중에 오른다리를 다치는 부상은 카니자의 활약을 21경기 3골에 그치게 했고 팀이 강등을 당하자 다음 시즌에 아탈란타 BC로 이적합니다. 아탈란타는 베로나보다 더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어서 카니자도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고 모든 대회 36경기 10골 2개의 도움의 활약으로 유럽 무대에 연착륙하게 되었죠. 89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2골을 넣는 활약을 펼친 카니자는 이듬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도 무난히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전대회에도 우승을 했지만 그 주역이었던 디에고 마라도나의 기량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고 4골을 넣었던 호르헤 발다노 또한 은퇴한 상태여서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 새롭게 등장한 이 카니자라는 선수는 대회의 주인공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첫 경기에서 카메룬을 상대로 교체 출전한 카니자는 더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의 핵심 멤버로 거듭나게 됩니다. 16강전 최대 라이벌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종료를 10여 분 남겨놓고 빈 공간을 파고드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선제 결승골을 장렬시켜 팀을 8강으로 이끕니다.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가 공을 잡는 순간 브라질의 수비 4명이 모두 마라도나를 감싸느라 카니자를 놓친 것이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이탈리아와의 4강전에서도 대회 득점왕 살바토레 스킬라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카니자가 헤딩 동점골을 넣어 경기를 승부차기로 이끌었으며 이후 아르헨티나가 승리해 연속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옐로 카드를 받은 카니자는 경고 누적으로 결승전에 뛸 수 없게 되었고 컨디션이 절정이던 카니자를 잃은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클린스만과 마테우스, 브레메 등이 이끄는 서독에게 격파당하고 맙니다. 카니자는 이 경기에 자신이 출전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두고두고 아쉬워했죠. 그래도 이 대회 덕분에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카니자는 특유의 빠른 스피드 덕분에 바람의 아들이란 별명도 생겼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한 일간지는 현역 선수들 중에 가장 빠른 선수로 시속 36km로 달릴 수 있는 킬리안 음바페를 꼽았는데요. 음바페의 플레이를 직접 본 마라도나는 그의 플레이는 어린 카니자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은 아쉽게 목전에서 놓쳤지만 이듬해 9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92년에는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의 전신인 킹파드컵 우승에 기여합니다. 이 시기엔 절친인 마라도나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아 출전이 불가한 상태였지만 두 대회 합쳐 8경기 8골을 기록한 젊은 공격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어쨌든 카니자는 계속해서 아탈란타와 국가대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명문팀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편안함을 느끼는 이탈리아에 남기로 결정하고 AS 로마로 이적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뛰고 있던 94년 10월에 카니자는 금지 약물인 코카인 복용 혐의로 13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절친인 마라도나가 2년 전 징계를 받았을 때와 딱 비슷한 문제였죠. 이 징계로 카니자는 94년 월드컵을 향한 예선을 모두 뛰지 못했고 징계가 풀린 후 월드컵 본선에만 곧바로 합류를 했는데요. 2차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2대1 승리를 이끄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 경기가 끝난 후 마라도나가 도핑 테스트 결과 에페드린 양성 반응이 나와 대회에서 퇴출되었고 3차전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카니자가 22분 만에 왼발 부상을 당해 아웃됐습니다. 순식간에 2개의 기둥을 잃은 아르헨티나는 16강전에서 루마니아에게 패배하고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죠.
월드컵 전에 징계 때문에 로마를 떠나게 됐던 카니자는 포르투갈의 벤피카로 이적을 했는데요. 포르투갈이란 무대는 카니자가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충분히 맹활약을 펼칠 수 있는 무대였고 모든 대회 30경기 11골을 넣으며 부활했습니다. 이후 카니자는 유럽에 남고 싶었지만 다른 이해관계에 얽혀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미디어계의 거물이었던 에두아르도 유르네키아는 많은 돈을 써서 카니자와 마라도나가 함께 보카 주니어스에 합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리버플라테 출신인 카니자가 최대 라이벌 보카 주니어스에 합류하자 리버플라테의 팬들은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껴야 했는데요. 덕분에 이 아르헨티나의 최대 더비 슈퍼클라시코는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때 보카 주니어스 팀은 서울로 방한을 오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친선 경기도 가졌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2002년 월드컵 유치를 두고 경쟁을 펼칠 때 브라질은 일본의 편을, 라이벌인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월드컵 때 징계로 퇴출된 마라도나가 복귀를 한 첫 경기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국에서는 마라도나와 함께 바람의 아들 카니자를 크게 경기했습니다. 김병지, 홍명보, 하석주, 황선홍 등이 총출동한 경기에서 수비진들은 카니자의 맹렬한 공격을 잘 막아냈고 하석주가 동점골을 넣어 무승부로 경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보카의 역습 상황에서 다소 어설프게 노이어 수비를 하려고 했던 김병지의 실수로 알소리에게 결승 로빙골을 허용해 패배합니다. 96년 6월 아르헨티나에서는 드디어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라테의 슈퍼클라시코가 열렸고 카니자는 친정팀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해 경기를 3대2 승리로 이끕니다. 감격한 마라도나는 친구인 카니자에게 진한 키스를 했고 이 장면이 두고두고 회자되곤 했는데요. 외국에서는 극적인 순간에 남자끼리 입술에 뽀뽀를 하는 게 생각보다 흔한 일인 듯 합니다. 그래도 이를 두고 카니자의 아내였던 마리아나는 그 순간 마라도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긴 수염을 가진 남자와 긴 머리를 가진 남자의 키스는 좀 소름 돋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카는 두 선수의 영입에 과감한 투자를 했음에도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요. 두 선수는 딱 첫 시즌만 함께 제대로 뛰었을 뿐 다음 시즌에 카니자는 어머니가 5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충격으로 1년간 경기에 뛰지 못했기 때문에 팀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자연스럽게 국가대표팀과도 멀어졌고 98 월드컵에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라도나도 매니저가 자신 때문에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된 후 크게 괴로워해 경기에 뛰지 못했는데요. 보카 주니어스는 마라도나가 완전히 은퇴한 이후인 98-99 시즌에나 리그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카니자는 이 시즌에 산발적으로 출전해 리그 12경기 5골을 기록했고 우승에 다소 기여했었죠. 카니자는 이후 보카를 떠나 이탈리아 2부 리그에 소속된 친정팀 아탈란타로 돌아갔는데요. 팬들의 환대를 받으며 합류했지만 감독과의 불화 때문에 1년 만에 팀을 떠났고 낯선 무대인 스코틀랜드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스코틀랜드가 잘 맞았는지 0001 시즌에 던디 유나이티드에서 21경기 7골을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리그 내 명문 레인저스의 감독이었던 딕 아드보카트는 34살의 카니자를 팀에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당시에 셀틱에게 1인자 자리를 내주고 있던 레인저스는 카니자와 함께 강력함을 되찾았고 컵대회 우승을 휩쓸었는데요.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아르헨티나를 이끌던 감독 마르셀로 비엘사는 덜컥 카니자를 월드컵 멤버에 합류시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자신의 세 번째 월드컵 출전을 위해 일본으로 향한 카니자는 본선에서 벤치만 지키다가 팀의 탈락을 지켜봐야 했지만 35살의 나이로 약 6년의 국가대표 공백을 깨고 월드컵 본선 멤버로 뽑힌 것 또한 카니자의 특별한 능력을 입증하는 듯합니다. 다가온 시즌에 카니자는 더 뛰어난 활약으로 리그에서 26경기 8골을 기록했는데요. 덕분에 레인저스는 3년간 셀틱에게 내주고 있던 리그 타이틀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리그컵에서도 결승전에서 최대 라이벌 셀틱과 올드펌 더비가 펼쳐졌는데 카니자의 선제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하는 등 자국 내 모든 트로피를 휩쓸자 카니자는 단 2시즌 만에 레인저스 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팀의 준 레전드에 등극합니다. 시즌이 끝난 후 나이가 많은 카니자는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레인저스를 떠났고 많은 돈을 주는 카타르에서 뛰다가 은퇴를 합니다.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2012년 6월 45살의 나이로 여러 레전드들과 함께 잉글랜드의 웸블리 FC에 합류하며 잠시 복귀했는데요. 약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FA컵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며 클래스를 보여주었고 곧 다시 진짜로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카니자의 플레이는 하이라이트만 본다면 그저 빠르기만 한 단순한 공격수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스피드라는 강력한
한 무기에 가려져 있었을 뿐 생각보다 더 창조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약물 및 어지러운 사건 사고 때문에 기대만큼 꾸준한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스피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속도의 대명사 바람의 아들 카니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